영국의 아주 그 유수한 언론이죠. 텔레그래프지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술을 먹고 취하면 울고,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렇답니다. 술을 자주 먹고 술만 먹으면 이제 막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을 하거나 외로움에 시달린다. 건강 염려증, 그다음에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까지 겪는 철권 통치자가 40살이 되면 즈음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입니다. 김정은이 과체중으로 각종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의료진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만류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과음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 왜 여러분 사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열차로 60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갔다 오면서 플랫폼에 내려가지고 담배를 탁 피니까 여동생 김여정이 잿더리 들고 있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담배, 술 거의 매일 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술을 많이 마신 후 운다고 들었다. 아주 외롭고 압박을 받는 상태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런 뉴스를 볼 때 한 가지 유념하게 되는 것은 술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그나마 가까스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의 영역, 이것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인 겁니다. 술이 그냥 만땅으로 취한 상태에서 막 통곡을 하다가 어떤 지시를 갑자기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상황. 이것을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급변 사태. 그러니까 북한의 유일 영도 체제가 갑자기 와해가 되거나 유고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그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지시를 내리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와는 달리 김정은은 핵무기까지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된 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핵 보유 국가들은 핵 단추를 누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3사람, 4사람 이렇게 코드로 서로 협의가 돼야 비로소 핵 단추가 발동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령 거기에 최고 국가 원수, 그다음에 뭐 합참 의장, 국방장관, 그다음에 핵 미사일 기지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코드를 맞춰서 같이 눌러야만 핵이 발동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난번에 왜 김정은이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핵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김정은 혼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가령 정신줄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이것은 누가 체크를 하고 누가 통제를 합니까? 아무튼 그쪽은 제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다 급변 사태라는 거지요. 저희 시청자들과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에 여러 형태의 급변 사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급변 사태가 가령 휴전선을 허물어뜨리고 그 동서독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통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급변 사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김정은의 유고 사태, 이게 급변 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 내 권력층의 집단 이탈, 그래서 내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다음에 쿠데타에 의한 전국 혼란, 첫 번째 집단 이탈, 두 번째 쿠데타, 세 번째는 대규모 탈북. 그러니까 중국 쪽의 압록강이든 러시아 쪽의
두만강이든 아니면 대한민국 쪽의 휴전선이든 판문점이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이 그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수도 길거리에 뭐 100명, 200명이 이렇게 플래시몹 하듯이 뭐 시위하다가 사라지고 시위하다 사라지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10만, 20만 이렇게 거리를 메워버리는 겁니다. 부크레슈트를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나라의 독재자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모스크바로 전화하는 겁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 우리나라에 지금 시민들이 20만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탱크를 동원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모스크바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고르바초프의 대답, 서기장 동지, 내 코가 석자올시다. 귀국의 문제는 귀국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이쪽 동구권의 이 독재자가 비서실장을 부르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버리는구나. 비서실장을 불러서 바로 헬리콥터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 가족들 빨리 헬리콥터에 태워. 우리는 스위스로 간다. 오스트리아로 간다. 동구권에서 제일 가까운 오스트리아로 간다. 헬기 대기시켜. 그럼 비서실장, 눈치 구단, 정치 구단이죠. 비서실장이 이제 무너져가는 독재 정권 그 마지막 명령을 들을까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독재자의 집으로 뽀로로니 가서 뭐 그 가족들 뭐 가방 꾸려가지고 헬기에 태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비서실장은 뭐 그거 하거나 말거나 바로 자기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기 새끼들 데리고 국경선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동구권이 무너졌던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급변 상태, 뭐 꼭 그런 대로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북한에 대규모 탈북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10만, 20만 그러면 아마도 김정은은 베이징에 있는 시진핑 형님한테 전화를 걸지 않을까. 진핑 형님 어떡할까요? 평양에 탱크 진입시킬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가족과 태운 방탄 벤츠 차량으로 시너지를 향해서 냅다 도망칠까요? 동구권 시나리오가 북한에 적용되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MD,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그러니까 이것 혹은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김정은이 상실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탈북민이 아니라 평양 시내, 원산 시내, 신의주, 개성 이런 대도시를 가득 메우는 시위. 북한은 이런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구권하고는 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희박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일단 우리의 플랜 B, 플랜 C에는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체제의 정치력 상실에 따른 뭐 무정부 현상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 시위가 발생을 하면은 그 뭐 오렌지 혁명 이런 거 이제 예전에 저쪽에서는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것을 함박꽃 혁명이라고 한답니다. 진달래 혁명. 북한의 진달래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그러니까 김정은의 여러 가지 건강 이상 매일같이 폭음을 하고 술이 과도하게 취하면 막 울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그러다가 혹시 급변 사태가 터질 경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대응이 되어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